안녕하세요. 잠들기 전 듣는 유튜브 라디오 TJ 프리맨입니다. 정말로 오랜만에 뵙네요. 제가 또 한동안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. 근래 좀 업무량이 갑자기 많아지게 돼서요. 그 연설 그 초안과 골자는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올리지 못했습니다. 앞으로는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겠습니다.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? 지금 이 시간 이제 새벽에 제가 이것을 올리고 있는데요. 정말 2020년은 도둑맞은 기분이에요. 그냥 지나갔고 2021년 1월 1일인데요.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 너무 좀 허탈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 생각 들어요.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식상하게 잘 지내시고 힘든 거 다 지나갈 겁니다. 좋아질 겁니다. 나아질 겁니다. 좀만 버티자고요.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민망할 정도로 참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영향이 너무나 크네요. 안 좋은 쪽으로요. 어쨌든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요. 지금 이 콘텐츠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지금 생존해 계시다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서로 이렇게 좀 축복하고 싶고 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요, 한 3일 됐나요? 늦은 퇴근하고 나서 늦은 저녁 시간에 좀 그 주변에 다운타운가를 차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다른 곳에 좀 상권이 더 큰 곳에도 가보고 그랬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서울 정도로 이런 거는 정말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. 제가 겪었던 5.11 파동, 석유 파동, 그리고 9.11 테러, 그리고 IMF,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, 뭐 이런 것들,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염병, 사스, 메르스 뭐 이런 전염병, 그다음에 태풍을 비롯한 홍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난,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았지만 이거는 정말로 특별한 것 같아요. 정말 아주 북적일 시간이었고 그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과장하지 않고요.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 엄청난 상가 건물 사이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. 진짜. 그리고 너무나 일찍 그 문을 닫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냥 되게 을씨년스럽고요. 좀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너무나 착잡했습니다. 그 불야성이 결코 없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엄청난 상권의 그 거리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. 그냥 마치 영화 촬영을 하는 것 같고요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좀비 영화의 이미지가 그대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아무도 없는, 간혹 가다가 뜨문뜨문 한 사람, 두 사람 이렇게 그 행인만 있을 뿐, 그 가게 안에 왁자지껄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아무리 이렇게 유명한 맛집이라 할지라도요, 아무리 인기 아이템을 이제 실현하는 그런 가게라 할지라도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. 가끔 이제 편의점에 간단한 거를 뭔가를 사러 들어온 사람들은 봤지만 모든 그런 업종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. 착잡하더라고요. 등골이 서너해진 그 느낌은 뭐냐면 단순히 그때 봤던 그 장면이 아니라 그 후에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였습니다.
사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. 사실 그 경제라는 것이 어느 한쪽만 잘해서가 아니라 다 연결되고 돈이 돌아야 이제 그 피가 다 돌아야지만 몸이 건강한 것처럼 사실 돈이 돌아야 아주 그 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게에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그쪽 바닥에 돈이 돌아야 건물도 세워지게 되고 각종 서비스업도 계속 돌아가게 되고 생산업체도 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건설업체도 이제 화랑을 맞게 되는 건데 아주 근본적인 거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후폭풍이 어떻게 올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참 서늘했습니다.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겠죠. 그리고 심지어 이 영향은 뭐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연예계, 문화계 쪽도 강타를 하게 될 것입니다. 참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.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, 지금 이 콘텐츠를 듣는 분들 중에는 직장인도 있으실 거고 자영업도 있으실 거고 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생계를 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아마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.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. 지금 당장도 심각하지만 이것이 점점 미치게 될 그 일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. 그래서 생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어쨌든 간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일단 살아있는 우리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하고요.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덜 타격을 받고 덜 피해를 보고 또 다시 좋아질 그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, 실용적인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제안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아주 기본적인 건데, 고정 지출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. 지출을 줄여라.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. 내가 그 전에 10만 원을 썼으면 8만 원, 7만 원을 쓰고 5만 원을 썼으면 4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쓰면 80만 원을 쓰고 이렇게 줄이라는 겁니다. 일단 고정비 지출을 줄여야지만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. 개인 경제가 됐던 뭐 사업체를 꾸리는 사람이 됐던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됐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고정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짜내서 물론 지금도 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겠지만 좀 마음을 다잡으시고 책상에 앉아서 종이 한 장 꺼내셔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고요. 하나하나 지워 나가면서 더 줄일 수 있으면 그거 줄이십시오.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줄인 비용이 굉장히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물론 그 돈을 아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요. 사람이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고 생각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또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거나 그 실행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든요.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고 또 강한 정신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. 살아가는데 더 큰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. 그게 알게 모르게. 두 번째는 수익이 나는 건 범죄가 아닌 이상 무엇이든지 추구하십시오.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십시오. 자존심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. 사람이 자신의 생계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또 이행하는 것만큼 신성한 그런 동기가 있을까요?
어쩌면 그것이 가장 숭고한 동기일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던 일 중에서 또 뭐랄까 좀 고된 일이 된다 하더라도 또 속된 말로 폼이 안 나거나 뭐 약간 좀 쪽팔림이 느껴질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가 아닌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. 그것을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숭고하고 멋있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 시선 의식하지 마시고요. 수익을 낼 수 있다면,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지 하십시오. 범죄가 아닌 이상,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이상, 그리고 심각하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동식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닌 이상은 뭐든지 하십시오. 1,000원이라도, 10,000원이라도,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찾아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칭찬해 주시라는 겁니다. 즉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얘기인데요. 아마 그런 과정에서 어쩔 때는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?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는가? 이렇게 뭔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거든요. 사회라는 것이 이 코로나 오기 전에도 만만치 않은 건데 아마 더욱더 좀 각박하고 삭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시기에 열심히 달리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. 현타가 올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비교적 좀 여유가 있는 마음의 여유, 또 시간의 여유,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자신에게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남에게는 관대하게 격려적인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유난히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짠돌이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엄격하신 분이 있어요.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요. 그거는 정말로 전성기 때, 평화로운 시기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신랄한 비판보다는 일단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. 남에게 받는 그런 칭찬과 위로가 가장 이상적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기 때문에 아마 칭찬받기 또 진실한 위로받기 어려우실 거예요. 그렇다면 나라도 나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. 비교록 그 과정의 모습이 멋있지 않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남에게 좀 조롱받거나 비웃음을 당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.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멋있는 행동이고 노력입니다. 자기 자신만큼은 자신의 노력과 여정을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.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다면 꼭 칭찬해 주십시오. 꼭 잘했다고 인정해 주십시오.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남들도 그것을 알아보고 남들도 그 빛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. 남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.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배려해요. 지금 내 문제도 너무나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.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요. 근데 무슨 남을 지금 생각을 합니까? 그럴 수 있는데요.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행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종국에 가서는 그것은 꼭 나를 위한 것입니다.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내년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듯이 이것은 미래에 대한 씨들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이렇게 각박할수록 이렇게 어려울수록 남을 배려한다면요. 그것은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습니다. 그러면 인생은 사람과의 관계가
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이거든요. 언젠간 한번 만났던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가 다시 꼭 만나게 됩니다. 평소에 꼭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간에 의무감에 의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주고 친절을 나타낸다면 그 사랑의 친절은 분명히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돌아옵니다. 사람들은요,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굉장히 날카롭게 다른 사람들을 관찰합니다. 예, 그리고 겉으로 또 입 밖으로 말은 내진 않지만 다 마음속으로 평가를 냅니다. 지금 내 자신이 보이는 성실함과 작은 친절과 겸손과 진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,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좀 사랑을 나타내고 싶다, 그런 행위들은요 꼭 다른 사람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보든 말든 또 누가 언젠가 좀 나한테 다시 이렇게 좀 대접해 주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. 예.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의미가 되바라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누가 됐든 간에 평소에 자신이 할 수 있다면 꼭 배려와 친절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그것은 끊임없이 선순환을 일으키고 언젠가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. 네, 정말로 사상 초유의 대란입니다. 이 코로나 대란. 결코 쉽게 끝나지 않고 짧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짧지 않은 기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또 제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있을 그 회복될 때 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. 결코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하지 마십시오. 네, 누구에게도 삶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살아내시고 또 견디시기 바랍니다. 이 코로나가 이 사상 초유의 대란이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또 예상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왔듯이 분명히 기쁠 날도 회복되는 날도 또 행복한 날도 분명히 예고 없이 우리에게 언젠가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.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렇게 제 콘텐츠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십시오.